내가 누구냐고? 충민쌤의 성교육TV 충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크림 작가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포경수술이네요. 포경수술. 자, 먼저 포경수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고래 잡는 포경과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는 포경. 고래 잡으러 간다. 이러면 우리는 그걸 포경수술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남성들에게 포경수술이 진정한 남성이 되는 수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 포경수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피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 그 귀두의 앞부분에 있는 피부 조직을 표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두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를 우리는 표피라고 이야기하는데 표피는 잘못된 표현이죠. 포피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표면을 싼 가죽, 남성 성기의 귀두 부위를 둘러싸고 있는 가죽, 그러니까 포대기 할 때 포자, 쌀 포자에 꾸러미 포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이 표피와 포피를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는 포피라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남자의 성기는 포피가 음경, 즉 귀두 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길쭉하게, 포피는 귀두를 덮고 있는 피부의 주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경은 이렇게 귀두와 포피가 붙어 있는, 유착되어 있는 이 포피가 100명 중 99명은 성인이 되면, 만 20세 정도가 되면 자연 포경, 즉 포피와 귀두가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도 포피와 귀두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상태를 포머시스 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포경 수술을 포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피를 둘러싸고 있는 이 피부 조직, 포피륜이 좁아져서 계속 붙어있는 상태로 성인이 되어도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포경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귀두와 포피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자연 포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기가 됐을 때 자연적으로 포피가 뒤로 젖혀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성 포경이라고 해서, 진성이란 표현, 이게 이제 일본식 외래어 한자 표기지 않습니까? 진성 가성. 진성 포경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려져 있는데, 진성 포경은 포피가 덮고 있는데 아직 덜 유착된 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서 발기가 됐을 때 포피 끝이 너무나 아프고 이런 상태를 진성 포경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성 포경되어 있는 상태의 친구들이 포경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포경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현타 왔구나. 서컴시전, 포경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보통 대개 우리가 알려진 포경 수술은 이 포경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것인데요. 포경 수술에는 두 가지 수술법이 있는데, 등쪽 절제법이라고 해서 등쪽,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음경의 등쪽에 해당되는 곳을 이렇게 감돈 포경이 되는 상태, 즉 포피 안에서 귀두가 돌출되도록 하는 수술 방법이 있고요. 환상 절제 수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수술이죠. 동그랗게 포피 부분을 잘라내서 뒤로 젖혀서 이렇게 꼬매고 봉합하는 수술, 환상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TMI.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명 중 99명이 포경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는 무조건 이 포경 수술, 서컴시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한 명도 연고나 또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충분히 이 포경 상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의 일종인 베타메손이라는 연고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고에도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인데요. 그 연고를 발라서 부드럽게 포피를 뒤로 젖히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엘모아라는 연고가 있는데, 이 연고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 훈련을 통해서 뭐 한 달 정도를 계속 훈련을 하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 충분히 이 포경 상태에서 자연 포경 상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수술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우리가 뭐
간이 안 좋으면 간을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염증이 나고 또 뭔가 이렇게 질병이 있을 땐 그 질병을 주로 치료해야죠. 포피를 없애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 이 포피 점막, 그러니까 포피 안쪽을 보면 입술처럼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찰 점막, 픽셔널 뮤코사라고 해서 이 입술처럼 이렇게 마찰이 용이한 그러한 피부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수 상태, 그러니까 즉 젖은 상태가 유지되는 피부 조직이니까 충분히 이 표피는 계속 우리 몸에 붙어 있어도 전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피부 조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포경 수술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저 큰 나라가 되었죠. 포경 수술을 30년 만에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 이렇게 온 세대가 한꺼번에 포경 수술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세계사를 한번 볼까요? 세계에서 포경 수술을 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일까요? 무슬림 또는 유대인,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할례라고 해서 포경 수술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겠죠. 그런데 그 종교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비종교적인 이유로 포경 수술을 하는 나라, 즉 의학적인 수술을 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쳐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럽으로 가볼까요?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포경 수술 몇 프로나 할까요? 덴마크는 1.7%, 스웨덴은 1% 미만입니다. 핀란드도 많아야 7%로 알려져 있고요. 유럽에서 포경 수술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 나라, 영국은 몇 프로 할까요? 5.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유럽에서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종교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는 포경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우리나라랑 인접한 나라들,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그 중에 일본은 몇 프로나 하고 있을까요? 1% 내외입니다. 뜨억 하는 친구들도 있죠. 포경 수술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하는데 발기가 되었을 때 귀두를 봤기 때문이죠. 절대로 일본은 1% 이상 수술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포경 수술하는 나라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40%에서 60% 육박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포경 수술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나라가 포경 수술을 하게 된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포경 수술을 했을까요? 근대화에 들어와서 포경 수술을 얼마나 했을까요? 자, 이순신 장군, 나의 포경을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 이 뭔 개소리야? 좀 무리감이 있었네요. 장군님께 사과를 드리면서. 자, 이순신 장군이 포경 수술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사에 포경 수술을 했다는 기록들이 없고요. 또 그러한 포경 수술이 우리나라의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포경 수술을 했을까요? 1945년 해방 이후 미 군정이 들어서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 문화가 우리나라의 사대주의처럼 쫙 그렇게 선진 문물인 것처럼 들어왔을 그 시기부터 포경 수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3대에 걸쳐서 포경 수술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압축돼서 포경 수술을 확대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세계사에 유일합니다. 마치 맥도날드 햄버거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것처럼 포경 수술 문화가 우리나라에 아주 자연스럽게 안착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포경 수술은 누구나 하는 것이었는데 언제부터 포경 수술이 자연스럽게 그냥 놔둬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조금씩 깨어져서 포경 수술에서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된 거는 2000년대 초반입니다. 김대식, 박명걸 교수님이 우먼거지 이야기란 책을 내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작성되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다양한 비뇨기과 학회의 정보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정보에 대한 다양성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으로만 받았던 이 포경 문화 자체에 다양하고 객관적인 그러한 의식들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경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흔한 어떤 고정관념 또는 관행들 또 잘못된 이해들이 있습니다. 폭용수술 첫 번째, 폭용수술은 어른이 되면 누구나 하는 것이다.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면 자연 폭용 상태가 누구나 됩니다. 100명 중 99명이니까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폭용이 되는데 그때 누구의 결정이 아닌 나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성장과 폭용수술은 연관성이 있다? 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성장은 성장판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폭용수술이 결코 성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폭용은 여러분들 나 자신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다 한다. 다 하니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하니까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폭용수술을 해야 된다. 자, 앞서 설명했죠? 세계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다. 즉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필리핀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폭용 문화를 영향을 줬던 미국은 점차적으로 수술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그렇다면 우리도 다 하기 때문에 폭용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겠죠. 폭용 수술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폭용 수술을 한 나라들을 쭉 볼까요? 미국, 필리핀, 우리나라의 자궁 경부암률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의 에이즈 발병률, 즉 성병이나 에이즈류 발병률을 보면 폭용 수술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죠.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성병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만큼 질병 예방과 폭용 수술을 연관짓는 것은 너무나 억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폭용 수술이 직접적으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귀두포피염, 포피 귀두염이라고 불리는 발리나 포스차이티스라는 귀두포피염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발기가 될 때 귀두 앞부분, 즉 포피의 끝 부분이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염증 치료를 해야겠죠.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따뜻한 물로 포피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자주 씻어주고 그리고 통풍과 건조를 신경 써서 해줘야겠죠. 그게 귀두포피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폭용 수술 자체가 예방하는 방법은 아니죠.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곳, 즉 소변이 역류하거나 먼지가 쌓이거나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거기에 하얀색 찌꺼기로 우리가 치고 스메그마라고 표현하는데요. 라틴어로는 비누란 뜻입니다. 항세균성 효소를 분비하고 있는 곳이니까 말 그대로 더 오히려 위생적인 관리를 스스로 자생 능력을 갖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항세균성, 항바이러스도 분비하고 있죠. 이 치구는 안드로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함유하고 있죠. 이러한 치구가 축적되면서 성기를 더 보호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배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포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용 수술을 하면 성생활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폭용 수술을 한 후 적응돼 있는 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에겐 그만한 데이터들이 그동안 기성세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선대라고 하죠. 포피 끝부분이나 소대, V자로 되어 있는 소대 앞부분 연결돼서 이 포피를 젖혀주고 그 탄력으로 다시 복원시켜주는 이 포피 소대의 역할에서는 그 능선대와 신경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라서 자극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주는 곳입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즉, 이 성감대가 폭용 수술을 함과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감대의 비율로 보아도 포피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폭용 수술을 한 사람들은 이미 그 후가 적응됐기 때문에 그 차이를 크게 못 느끼는 것이죠. 자, 포피가 기존에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성감을 느끼는데 더 좋다는 것, 이건 뭐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폭용 수술을 했다고 해서 성감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적응됐기 때문이죠. 이 치구는 포피 앞면, 즉 포피 쪽 안쪽에는 페로몬을 생산하고 분비합니다. 성관계를 할 때 윤활유, 즉 귀두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우리가 흔한 오해들을 알아봤습니다.
포경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 논리들이 사실 시대가 지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객관적인 눈으로 이 포경 수술 자체에 대한 리터러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선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우리가 그랬듯 부모들이 5학년 겨울방학 때 무조건 아들들을 끌고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선택권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자녀들 스스로가 성인이 되어서 포경 수술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고래는 자유롭게 바닷가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 포경 수술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경 수술은 찬반 양론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포경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포경에 대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묻고 떠블로 가. 우리 스스로가 포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